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서 보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네, 없으려고 믿습니다. 지금 뭐 예고한 바대로 우리 그 대면 강의를 다음 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되는 강의를 하라. 그리고 좀 오타가 있는데, 여기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 그 참고 서적이 있었죠? 네, 참고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판됐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기 바랍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헌책방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아직 교재보다도 우리 C 언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C 언어 복습 이번 시간까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깔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컴퓨터가 아니라 그 핸드폰 가지고 실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온라인 C 컴파일러라고 온라인 C 컴파일러라고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해보면은 이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쓴 거고요. 이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C 언어 복습을 이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C 언어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C 언어 응용 수치 해석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C 언어를 했고요. 계속해서 할 내용은 C 언어 중에서 이제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된 함수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큐브 있죠? COB 큐브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로트니까 함수를 계산해서 그 출력 값이 리턴 값이 플로트 값을 한다는 얘기고, 괄호 열고 플로트 x라는 얘기는 플로트형 실수인 x 값을 받아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결 괄호 열고 리턴하고 x를 3번 곱하죠. x 곱하기 x 곱하기 x, x의 3승이죠. 물결 괄호하고 x를 받아와서 x를 3승 계산해서 그 값을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그리고 메인에 플로트 x, 우리 여기 메인에서 사용하는 변수죠. 그 프린트 f를 한 다음에 스캔 f를 받아옵니다. x 값이 받아와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x 값. 그래서 뭐 2.3.0 뭐 3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x의 삼성은 얼마하고 큐브 x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큐브 x 요거 해서 x의 삼성 계산하고 삼성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엔터 x 이퀄 하면 우리가 스캔f에서 3을 입력한 겁니다. 그럼 x의 삼성은 27이 되고 플로트니까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함수를 정의하고 그 C에서 배웠죠? 우리가 앞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인 앞에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OW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직접 파워라고 함수를 만들어서 POW 함수 기능을 하게끔 하자 이것도 이제 실습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면 중지 누르고 입력을 해서 직접 실습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냥 구경하지만 안 됩니다. 자, 이게 플롯2입니다. 그래서 파워, 함수 이름은 파워이고, 출력 값은 플로트이고, 플로트 x하고 플로트 y 두 값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return 하는데요. exp, 이게 뭐냐면, 그, math.h 있죠? 요게, math.h 저 들어가 있는 지수, 자연지수 함수입니다. exponential 함수. 거기에 괄호 열고, y 스타 로그 x 괄호 닫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x의 y승이 되는 겁니다. 잘 보면, 그 y의 요 x의 y승 해준 녀석을 자연 로그를 치워주면 뭐가 돼요? y 그 다음에 로그 x가 되죠. 그걸 다시 원래대로 들으면 지수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로트 xy 하고 그 다음에 x값 y값을 스캔f로 받아옵니다. 그렇죠? 스캔f로 받아오는 방법 잘 보고 있죠? 네.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된다. 그리고 그 x가 0보다 크면은 0보다 작으면은 종료하라는 얘기죠. 다시 받아라는 그렇지 않고 x가 0보다 크면은 이제 xy 파워 xy 이걸 콜을 하는 거죠. 이제 파워 함수. 그래서 x의 y입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x와 y 값을 넣고 둘 사이에 스페이스를 간격을 떼라. 그러면 3하고 4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3의 4승이 되죠. 4승. 그래서 81이 나옵니다. 그렇죠? 함수 정의하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법, 이거 여러분들 잘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또 특징이 재기 호출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 함수 자기 자신을 불러다가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수열 두 개 있죠. an-1 더하기 an-2 두 개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초기값이 1, 1입니다. 1, 네, 1, 2를 만들어 놓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돼? 2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1, 2를 더해서 3이 되겠죠. 그 다음은 뭐겠다? 2, 3이 되니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하고 5를 더해서 8이 나오고 5하고 8 더해서 1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t pivo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받아와서 정수값을 출력하는 거다. 그래서 if n이 1이면은 1을 반환하고 if n을 1이면은 2이어도 1을 출력하고 그쵸? 그 다음에 return 하는 게 뭐냐면은 pivot 자기 자신을 호출한 겁니다. n-1 더하기 n-1 요 수열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점화식이라고 불렀죠? 점화식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메인하고 피보나치 수열에 몇 개를 할까요? 그리고 스캔f로 값을 받아오고 피보 i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12를 넣어봤어요. 12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값이 뭐냐 이겁니다. 12가 되면은 이게 if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피보 뭐예요? 11하고 10을 호출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피보 10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12는 10하고 12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로 다시 와야죠. n이 이번엔 10인 겁니다. 또 하면은 그 8, 9 그쵸? 8 가면 그 다음에 6 이렇게 쭉 밑에 가서 1, 2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2가 됐으니까 이제 거꾸로 다시 역산이 돼서 쭉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총 이걸 이제 회기 호출 혹은 재기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12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12번째는 144더라. 그쵸? 회기 호출 연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수 발생 함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쓸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난수 발생 함수는 RAND입니다. 랜덤 넘버 발생기. 그래서 랜덤 넘버 발생하는 걸 썼죠? 우리 for루프를 돌렸는데 printf에 RAND입니다. 호출을 했어요. 총 10번 랜덤 넘버를 하고 맨 끝에 랜드 언더바 맥스입니다. 그쵸?
예, 요거는요, 요 함수는 include standard library.ha 적었어요. 이걸 함수를 우리가 include 해야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랜덤 넘버 발생기에 최대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따로 정의가 안 돼 있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랜드 맥스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2147, 48, 36, 47 이렇게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랜덤 넘버 발생기를 응용을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1,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그 면적이 1이 되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거기에 이렇게 빗금을 치는 게 뭐냐면 원이에요. 원. 반경이 1이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 친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근데 그거를 뭐 랜덤 넘버 발생기를 가지고 우리 구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랜덤 넘버 발생기의 최대값이 있죠. 그렇죠? 정수로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값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랜덤 넘버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0과 1 사이에 x 값이 나오고 y 값도 랜덤 넘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랜덤 최대값이 되면 0과 1 사이에 그 실수형 난수가 발생이 되고 그것을 y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1이라고 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으면, 그쵸? 1보다 작으면 요 빗금친 요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랜덤 넘버를 막 발생시켜서 여기에 발생되면은 그 합격, 여기에 발생된 거라면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된 것만 다 카운트를 해요. 카운트를 다 더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요 사각형 안에 요 빗금친 부분이 들어갈 확률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빗금친 부분에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몽테카를로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몽테카를로 여러분들 저 혹시 어딘지 알아요? 지명 이름인데 여러분들 저 그 인기가 별로 없나요? 요즘은 007 영화 있죠? 영국 첩보원 007 있잖아요. 네. 영국 첩보원 몽테카를로에서 활약을 벌이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럽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카지노 도시, 도박의 도시죠. 도박의 도시. 그래서 그 확률에 의존하는 도박이 확률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몽테카를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몽테카를로라고. 그래서 여기 소스를 보면요, 우리 이제 수학함수 스탠다드 IO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매스가 있어야 되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 랜덤 넘버를 발생할 때 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드를 발생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순간순간 다 달라지죠. 네, 그래서 랜덤 넘버 발생할 때 그 시드를 초기화하라는 겁니다. 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s랜드라고 우리가 s랜드 열고 타임 널 걸어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율은 대문자 pi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총 몇 번 몽테카를로 메소드 이터레이션 몇 번 할 거냐 이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번인가를 넣었어요. 100만 번. 그래서 그 100만 번을 받아보고 랜덤 넘버 초기화하고 그 100만 번 랜덤 넘버니까 200만 번이죠. 그쵸? X 좌표 할 때 한 번, Y 좌표 할 때 한 번. 그 200만 번 하고 그때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은가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은 카운터에 추가를 하고 그쵸? 100만 번 루프를 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값이요 그 원래
반경 1이 원의 면적은 파이잖아요. 그거에 4등분 한 거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참값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카운트 값 있죠? 확률. 그거를, 거기다가 우리 전체 그 한 개수, n을, 라지 n을 나눕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100만 번을 했는데, 참값이 0.7853인데요. 0.7844가 나왔죠. 그래서 100만 번을 해도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틀려지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번보다 더 크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컴퓨터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방법이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빨라졌으니까 몽테칼로 해도 뭐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과거에는 큰 컴퓨터에 몇 달을 돌리고 그랬어요. 몽테칼로 계산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 방법은 확률을 구한다고 했지만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뭡니까? 면적을 구할 때 뭘 사용합니까? 적분이죠, 적분. 그렇죠? 적분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다음에 C 언어의 배열입니다. 배열을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1차원 배열은 또 할 거지만 바로 2차원 배열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 한번. 2차원 배열에 그 행의 개수가 R로 W라고 쓰고 두 개고 열의 개수 C 컬럼입니다. 5라고 놓았어요. 행의 개수 행열이죠. 그래서 이 2 by 5 하면은 행이 로우고 그게 2입니다. 열이 컬럼이고 5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플러트 MAT 이거 행렬입니다. 그래서 꺽쇠가로 로우 꺽쇠가로 컬럼이죠. 그래서 이게 인덱싱입니다. 그리고 값을 우리가 쭉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가 되는 겁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화면에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니까 이걸 확률이니까 이걸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리려면은 더블 루프를 돌려야 되죠. 그래서 먼저 로우죠, 로. i에서 로우까지. 그 다음에 더블 루프 j니까 j는 컬럼이죠. 그렇죠? 그래서 컬럼이 5개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컬럼이니까 5개. 그 다음에 줄 바꾸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컬럼 5개 값. 1, 2, 3, 4, 5, 6, 7, 8, 9, 10. 그쵸? 예. 그래서 이게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이게 네스티드 포루프라고 그러죠. 이게 중첩 포루프를 돌려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그쵸? 예, 다음은 우리 선형회기 연습입니다. 배열해가지고 하는 그 선형회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형회기가 뭔지 저 1학기 때 나하고 인공지능에 기초 공부한 학생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여러분들 한 학기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제가 인공지능에 기초하면서 선형회기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그래서 플로트의 x 데이터인데요. n이 10개죠. 그래서 데이터 값이 라지 n이 10개가 쭉 1, 2, 3, 4에서 10까지 쭉 데이터가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y에 마이너스 3, 뭐 2.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y 값도 쭉 입력이 됐습니다. 1차원 배열이죠. 그렇죠? 1차원 배열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점을 찍어보면 따다다닥 점을 찍어지고 이거에 최소 제곱법을 이용을 해서 1차식 커브 피팅을 해줘서 그러면 최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도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짝대기는 행렬식이라는 거 알고 있죠? 행렬식, 디터미넌트. 그래서 A를 구하는 공식, B를 구하는 공식. A가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죠. B가 뭡니까? 직선의 절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코드를 보면은요, 여기 요를 보면 XY 곱이, X의 합이 있고, XY의 곱이 있고, Y의 합이 있고, X제곱의 합이 있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XY 곱을 하고 합하고, X의 합을 구하고, Y의 합을 구하고, Y의 제곱, Y2 쓴 겁니다. 합을 하고. 이런 변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니까 A, B, 절편이 B죠? 그 다음에 분모가 있습니다. 디터미넌트니까 DT라고 했어요. 그래서 for 풀을 돌려서 요 A하고 B를 구할 때 사용되는 값들을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4개를 다 그렸어요. 이게 합입니다. 초기화도 다 돼 있죠? 이미 앞에. 초기화도 다 돼 있기 때문에 X의 합, Y의 합, XY 곱의 합, X제곱의 합을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분모 할 수 있죠? 분모 계산할 수 있죠? 분모는 공통이니까 계산했고, 그 다음에 A 값, B 값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A, B 값을 이제 출력을 해야죠. 보면 the regression line is, 리그레션 이제 획이랍니다. 획이란 뜻이에요. is 0.86, 기울기가 0.86 얼마고 절편이 마이너스 1.36 이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이 나죠? 예, 이게 1차식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1차 회기, 선형 회기 해본 겁니다.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실험 데이터 처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은 C 언어를 가지고 파일을 입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데이터, 이를테면 실험 데이터가 있다. 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따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와야 되고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아까 예제와 같이 쳐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컴퓨터 파일이니까 그걸 불러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일 입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보면 특수한 파일 포인터를 써야 돼요.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대문자 FILE 쓰고 스타에게 포인터죠. FP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요걸 써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P는 Fopen, 이게 파일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폴트 파일 폴더에 있던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은 경로까지 포함해서 파일 이름을 적어두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W인데 이게 옵션이에요. 옵션은 그 write란 뜻입니다. 그렇죠? write면 이게 쓴다는 얘기고 데이터 값을 여기다 저장한다는 얘기죠. 계산해서. 그렇죠? 열고 싶으면 여기다 O를 씁니다. 파일을 열고 읽고 쓰면은 R을 쓰면 됩니다. R을 읽기 리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파일 가지고 무슨 작업을 다 끝났으면은 닫아줘야 돼요. F close. 그거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파일 입출력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뭐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파일 입출력 했고요. 이게 더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은 C랭귀지 있죠? C랭귀지 교과서에 그 파일 입출력 방법이 자세하게 또 얘기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알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뭐 포인터도 나왔는데요. 포인터도 우리 C랭귀지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스타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우리가 액세스할 때 AND 기호를 쓴다. 그리고
스캔F 할 때 이미 우리 썼죠? 기억나죠? 그 주소를 우리가 억세스 할 때 엔디기호를 씁니다. 그렇죠? 자, 포인터를 쓰는 것도 플로트 A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열 선언이 되어져 있죠. A에. 그 다음에 P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PA가 이제 PA가 뭐냐면 포인터 변수라는 얘기예요. 포인터 변수고. 근데 그게 뭐로 초기화가 되냐면 end입니다. A의 제로. 이게 뭐예요? A가 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로가 뭐예요? 1.0이 저장되어 있죠. 1.0이 저장되어져 있는 A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요소. 그 요소의 주소입니다. 주소, 메모리 주소. 그쵸? 그 메모리 주소를 어디? 포인터 변수인 PA에 저장하라. 이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더블 B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PB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인터 PB가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는 B제로 첫 번째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포인터 변수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린터 F를 보겠어요. 플롯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PA가 뭐예요?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 메모리 값이죠. 그래서 메모리 값, 그 %15 P, 이게 그 포맷입니다. 포인터 변수 우리가 출력할 때. 그 PA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1에 근데 이게 숫자 1이 아닙니다. 숫자 1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 요소잖아요. 이게 두 번째 요소의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2.0이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주소가 뭐냐 이겁니다. 그쵸? 근데 플로트는 뭐예요? 4바이트라고 그랬죠? 4바이트. 그래서 그 4바이트만큼 첫 번째 주소에다가 4바이트만큼 더해보세요. 그럼 요게 나옵니다. 그쵸? 맨 끝에 2, 4였다가 4를 더해서 2,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PA 플러스 2니까 그 다음 요소죠. 세 번째 요소의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8에다가 4를 넣으면 12가 되는데 16진서에는 C가 됩니다. C가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프린트에서 더블에 해당되는 거 PB예요. PB. 근데 이게 메모리가 더 많은 메모리가 됐죠. 그래서 잘 보면 더 길죠.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면 메모리 주소는 똑같지만 적용되어 있는 메모리는 이게 더블이니까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0이었잖아요. 0이었으면은 그 다음에 8에다가 또 8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6이 되는데 0이죠. 자릿수가 하나 넘어가죠. F에다가 2를 더하면 또 16이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끝이 00이 되고 6이 7이 되는 겁니다. 16진세.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어떻게 해요? 꼭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타이핑에서 한번. 그렇죠? 지금 왜 그래요? C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짤 거잖아요. 그러니까 C 언어에 대한 복습,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복습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하고 함수에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 있는 값을 우리가 2배를 하자. twice라고 함수에다가. 그래서 twice는요, a를 불러오는데, 요게 뭐예요? star a죠. 그래서 포인터 값으로 받아와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터 값.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죠. 그쵸? 그래서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어떻게? 2배를 하라. 곱하기 2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AI가 값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주소에다가 다시 쓰라는 얘기죠. 그 값을.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곱하기 2배를 한 다음에 그 주소에다 다시 써라. 이런 함수예요. 자, 메인을 보면 플로트 b는 1, 2, 3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wice를 b를 집어넣고 호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함수에다가 b 값, b 배열이 넘어가는데 포인터를 이용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2배씩 하고 다시 저장이 되어 있죠? 그 주소에. 그렇죠? 값들을 불러다가 2배에서 그거 다시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출력을 해보면 24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함수하고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그 함수를 응용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예제를 들어봤습니다. 자, 예제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네, 직접 한번 해보고 이 동작이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공부한 C 언어 교재가 있죠? C 언어 교재에 이 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예제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포인터로 불러와서 값을 풀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다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학생들은 그 교재를 더 보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우리가 조작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문자열에 관한 거는 요게 include string.h를 우리가 추가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str, cpy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 cmp는 문자열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 area는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보는 추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조작한다 그러면 string.h를 include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메인의 차 변수인데요. C1에 보면은 그 A, B, C, D가 되어 있고요. C2에는 6개짜리 자릿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1이라는 문자열, C2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차는 글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 str cpy를 해서 C2에다가 C1을 복사해 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받았으니까 C2를 출력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죠. A, B, C, D, E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 S인데 100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100개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엔터 A, B, C, D, E, F를 한번 넣어봐라. 문자열을 넣어봐라. 그래서 스캔 F 이게 문자기 때문에 %S입니다. 스캔 F에서 S를 넣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S 입력받은 그 S하고 대문자 A, B, C, D, E, F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str, cmp 비교를 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출력을 줘요. 참이다, equal 0이면 참이다, 참이면은 그러면 printf 제대로 입력했다는 뜻입니다. else면은 어떻게 돼요? 틀렸다는 얘기죠. wrong 제대로 입력이 안 됐습니다. 얘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봤더니 첫 번째 A, B, C, D, E, F 복사된 녀석이 나왔죠. 그 다음에 A, B, C, D, E, F를 입력하라고 그랬었는데 소문자 A, B, C, D, E, F를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틀렸다. 소문자 A, B, C, D, E, F가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자열에 관련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을 할 때 이렇게 배열로서 선언을 한다. 그렇죠? 여기 C1, C2, S 이런 것들 배열로서 선언을 했고 그 사용하는 함수 string copy, string compare, string l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struct stu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C 언어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아니죠. 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C++의 클래스, 자바의 클래스 들어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직전 상황.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 C++ 배웠잖아요. 자바는 배우고 있나요? 네, 자바에서도 합니다. 그 C++에서 배웠던 클래스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그거랑 굉장히 그 개념적으로 유사하다는 걸 이야기 바랍니다. 스트럭트 스튜던트인데 그 안에 차 id입니다. id가 들어가 있고 int midterm, int final, 차 grade 그 다음에 저 물결괄호 닫고 그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구조체가 그 앞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에 보면은 그 실제로 구조체 스미스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죠. 스미스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드는데 그 id에 요게 0, 1, 2, 5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저기 잘 보면 이제 저 포인터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 98 등급은 A. 그 다음에 도도 있죠. 도도 id 번 숫자가 들어가 있고 45, 53, F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그 요소 있죠. 이게 구조체 스튜던트 스미스라고 하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형식의 구조체에 스미스라고 하는 실제 구조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미스.id 그 다음에 do.midterm 그쵸? 그 다음에 do.grade를 D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 F였잖아요. 그걸 D로 바꾸면은 이게 출력을 해봐라. 그러면 do.grade 그래서 이게 뭐 출력 요거 45점 출력이 됐고 F가 D로 바뀌었죠. 있죠? D로 바뀌게 되니까 구조체 사용에 관한 그 예제였습니다. 구조체 응용은요, 우리 대표적인 사용하는 게 그 복소수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2D 포인트도 구조체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실행기지 교재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여기서 복소수로 했는데요. 그래서 구조체 정의하는 방법이 type DEF, type definition structure라고 해놓고 뒤에 플로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플로트 리얼, 플로트 IM 그 이미지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구조체가 실수, 허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콤플렉스라는 구조체죠. 그리고 콤플렉스 애드 함수입니다. 콤플렉스 G1, 콤플렉스 G, 구조체 G1과 G2를 받아서 애드 더한 다음에 구조체를 반환하시오. 그죠? 콤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내용이 보면 콤플렉스 G는 G.real은 G1의 리얼 더하기 G2의 리얼 G.im 허수 부분이죠. 이퀄은 G1.im 더하기 G2.im 실수부는 실수비끼리 더하고 허수비는 허수비끼리 더하고 그렇죠. 그러면 G라고 하는 그 콤플렉스 구조체를 리턴을 해라 계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메인에 보면 콤플렉스라는 구조체 G1, G2, G3, G 그 양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canf로 G1.real, and G1.im 하면 그 실수부, 허수부 들어오죠? G1에. 두 번째도, scanf로 G2의 실수부, 허수부를 받아오죠? 그 다음에 2를 더하는 겁니다. 2를 더해서 G를 만들고, 그거를 출력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해보니까, 그 실수부를 1, 허수부를 2, 두 번째 거 3, 4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부는 실수비끼리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4. 허수부는 2 더하기 6, 허수비끼리 더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6i라는
복소수 덧셈이 된 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구조체하고 함수 어떻게 사용하나 그 예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에 대한 그 복습은 이거로 마치고요. 그 수치 해석을 앞으로 할 텐데 오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하는데 그 플로트 변수가 0.1이잖아요. 그 0.1을 우리가 1000번을 아니 10,000번을 더했다 그러면 이게 1000이 나와야 되죠. 1000. 근데 값을 출력해 보면 999.902893이 나옵니다.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차 문제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침수 0을 이진수로 변화를 해주면은 이게 플로트 타입이잖아요. 그러면은 플로트면은 4바이트죠. 4바이트가 돼서 뒤에 0.1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거꾸로 10진수로 변하면은 0.1이 아니라 0.0999855가 돼요. 끝이 잘려서 이렇게 오차가 됩니다. 그쵸? 이게 C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더블로 바꿔주면은 이게 이진수가 더 길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봤지만 이게 57비트였나? 그 정도 되거든요. 52비트였나? 57비트였나? 하여간 그래서 이게 쭉 굉장히 자세하게 돼서 오차가 무지무지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원하는 값 1.0을 1000.0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요. 이게 매우 작은 수하고 매우 큰 수를 혼합해서 하면은 계산이 엉뚱한 값을 나온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더하기 이게 20만이죠. 20만 x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걸 풀면은 해가 마이너스 20만 하고 0.0000 해가 그래서 굉장히 작게 나오죠. 그렇죠? 근해 공식 가지고 A가 1, B가 20만, C가 마이너스 3 넣고 근해 공식 넣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값, 굉장히 작은 값이 혼합이 돼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B의 제곱은 20만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AC 하면 1, 4, 3, 12가 되고 20만의 제곱이니까 엄청 큰 값이 나오죠. 그걸 다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값이 큰 값은 제대로 나오는데 작은 값이 오차가 발생해서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플로트로 바꿔서 플로트를 더블로 바꾸면은 밑에 같이 이렇게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컴퓨터가 이진수 그 플로트를 가지고 할 때 우리 가수라고 진수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플로트 같은 경우에 이게 20 몇 비트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플로트는 이게 57비트인가 그렇고 그래서 이게 플로트를 하게 되면 끝이 잘리게 됩니다. 큰 값, 작은 값 혼합 계산해주면은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오차가 플로트 같이 크게 해서 플로트를 더블로 바꿔서 비트 수를 많이 해서 정밀한 값을 사용하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플로트에 앞으로 우리 실행기지 프로그램 할 때 플로트로 내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할 때 이걸 더블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은 계산 시간은 좀 늘어났는데 값이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큰 값, 작은 값 할 때 프로파게이션 에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쵸? 그래서 꼭 좀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재가 없잖아요. 교재가 절판돼서 교재가 없으니까 이게 대면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이걸 복사를 하던가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면 강의를 꼭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꼭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제 그 수치 해석의 첫 번째 아이템, 일변수 방정식 수치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는요, 주조체 예제, 복소수 합을 계산하는 예제를 여러분들 실행 예제하면 소스 화면과 실행하면 동시에 보이게 캡처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대면 강의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